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홈 경기장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BBC 해설 그리고 주요 반응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선발 라인업입니다. 스펜스,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베르발, 벤탄쿠르, 메디슨, 오드베르, 솔랑키, 손흥민 선수가 나섰고요. 그리고 귀스토, 찰로바, 콜월, 쿠쿠렐라, 카이세도, 페르난데스, 네투, 파머, 산초 그리고 잭슨이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사실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1분 만에 사실은 골대를 맞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almost a dream start for Chelsea. 첼시에게는 거의 뭐 꿈과 같은 경기 시작이 펼쳐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콜라스 잭슨의 발에 맞고 골대에 맞는 상황이 된 것인데 토트넘은 시작부터 굉장히 불안했죠. 그리고 첼시가 사실상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완전 박살내고 있다. 이거는 완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트넘이 사실상 전반에 거의 뭐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토트넘 팬들도 보면은 진짜 토트넘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 느리고 거의 뭐 첼시가 이제 자리를 잡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고 첼시는 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토트넘이 좀 다른 기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먹히지 않는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데 좀 다른 전술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팬들 반응 보면은 토트넘 팬으로서는 이 경기 벌써 꺼버리고 싶다. 사실 시간만 지나면은 토트넘이 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팬들의 반응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앨런 스미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트넘이 어떤 리듬이나 패턴, 그러니까 공격하는 장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좋은 패스들 몇 개가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첼시에게 이 뒤쪽 이 수비 공간에 분명히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전반전에 토트넘이 유일하게 첼시를 위협했던 순간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직접적으로 크로스를 날리는 장면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돌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패스를 주는 요 장면. 사실 이게 이제 그 골키퍼와 토트넘 선수 사이로 딱 들어가가지고 골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이 상대 키퍼의 일단 선방으로 막아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웠죠. 굉장히 아쉬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회 이외에는 토트넘이 전혀 좋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가 크게 아쉬워할 만한 부분이었고 토트넘과 이 첼시가 마지막 이 경기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이제 서로 막 맞붙는 장면들이 막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첼시와 토트넘의 전반전 그냥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약간의 공격적인 위협도를 보였던 이 순간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있었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첼시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첼시 입장에서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의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골이 안 나왔다는 점이 좀 그럴 수 있었겠죠. 토트넘 팬으로서는 왜 4대 0으로 지고 있지 않은지가 의아할 지경의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그 첼시 팬 입장에서는 산초 너무 보기 힘들다. 항상 공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다가 공 뺏기는 게 일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이미 레드냅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너무 지금 경기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드필드 쪽에서 지금 뭔가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슈팅도 전혀 없었고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지금 풀럼전에서도 한 번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토트넘이 지금 연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토트넘에게는 안타깝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첼시의 골이 터져버립니다. 후반전 시작하고 4분 안에 터지는 장면인데 사실 크로스가 들어오고 토트넘이 막아낼 수 있었던 장면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반더벤, 로메로가 둘 다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쓸려버리면서 오히려 중간에 있던 엔조 페르난데스를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딩이 바로 토트넘에게 비수를 꽂으면서 첼시의 선제골이 되었습니다. Simple header. 앨런 스미스가 이야기하죠. 굉장히 간단한 헤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 공짜 헤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애초에 첼시가 앞서갈 확률이 더 높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기세를 몰아가지고 두 번째 골까지 터트리는 그런 첼시의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토트넘이 이제 상대방에게 프리킥을 내주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처음엔 잘 걷어냈거든요. 베르발이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카이세도가 그대로 발리 슈팅을 꽂아 넣어버리면서 토트넘에게 두 번째 골을 선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VAR로 인해서 옵사이드
옵사이드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요 장면이죠. 뛰어들어가는 요 장면에서 이제 옵사이드가 되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일단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골이 취소가 된 쪽은 첼시였지만 토트넘도 한번 VAR을 겪습니다. 64분에 일단 교체로 브래넌 존슨과 파페마타 사르가 들어오는데 사르가 골을 터트린 것이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원정까지 온 팬들에게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렇게 등 떠밀면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굉장히 정겨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파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을 가져갈 때 파페마타 사르가 파울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볼을 뺏고 슈팅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 공을 뺐을 때 이렇게 다리를 들면서 이 스터드 쪽으로 이 발바닥 쪽으로 상대방을 찍어버린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퇴장당할 위기에 처하죠. 근데 파페마타사르가 다행히 뭐 퇴장은 아니고 옐로 카드로 일단 마무리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BBC 중계진들 사이에서도 이제 토트넘이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한번 있었습니다. 89분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산체스 키퍼가 굉장히 축하를 받는 장면인데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비수를 첼시에게 꽂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측면 쪽에 이제 교체에 들어온 존슨에게 공이 가가지고 존슨이 쭉 뛰어 들어가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날렸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사실은 좀 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발 앞이 아니라 약간 좀 멀리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점프를 해가지고 그대로 발을 갖다 댑니다. 그런데 이 발을 갖다 대면서 슈팅을 할 때 산체스 키퍼가 펄쩍 뛰어가지고 막는 선방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골이 들어가지 않았죠. 손흥민 선수가 또 아쉬워하는 후반전에 가장 아쉬웠던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BC에서도 첼시가 경기를 지금 못 끝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골을 못 넣고 있는데 토트넘이 늦은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장면이 이 손흥민 선수가 펄쩍 뛰어서 슈팅했던 이 장면이 아마 동점골에 가장 가까웠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BBC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요. Son thinks he's done enough. 손흥민 선수는 이제 자기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할 거다. 앨런 스미스가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아가지고 launched himself, 자신을 발사시켰다. 물론 이제 산체스가 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손흥민 선수도 발사했죠. 서로가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Son thinks he's done enough. 손흥민 선수는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산체스가 저렇게 펄쩍 뛰어가지고 막는 거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 정도면은 나 진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앨런 스미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내던졌고 12분간의 추가 시간이 있었지만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그대로 1대0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했던 순간들만 이렇게 공격적인 토트넘이었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토트넘은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막판에 몸 던져서 던진 그 상황이 골이 안 된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결국에는 1대0으로 첼시에게 지면서 맨유를 따라잡을 기회를 잡지 못했고요. 물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토트넘은 리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유로파 상황이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는 1대0으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맨시티를 제치고 4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첼시가 훨씬 더 절실했고 그 절실함의 대가를 어떻게 보면 거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약간 사리는 느낌도 있었고 지금 뛰는 선수들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 유로파리그에서 뛸 선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지금 선수들 그대로 부상 없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프랑크푸르트전은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선수들이 절실하다면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펄쩍 뛰어서 보여줬던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뛰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토트넘도 뭐 유로파리그에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토트넘이 첼시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만 사실은 상대를 위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외신 소식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